제가 이 자리에 어쩌다 보니 서게 되었는데 어제 급작스럽게 초대장을 대표님이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모이신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생가가 8주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생가 책방 내기 전부터 대표님을 알고 있었고 이제 공간으로 시작해서 책방까지 오기까지 저희가 이제 함께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어느새 이게 8년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항상 생일을 이렇게 매번 같이 했는데 그냥 저희끼리 조촐하게 즐겁게 소통하는 자리였는데 갈수록 무게감이 자꾸 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새 뭐 공식적인 진행을 해야 되고 막 연주자가 막 초청이 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미리 준비도 안 해서 던져주면서 진행을 해라.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이 순서만 딱 적어놓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미흡하겠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대표님이 원래는 알아서 혼자서 저건 잘 하셨거든요, 진행을. 근데 이제 내가 다 하기는 그렇지 않니? 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부 몇 개만 제가 하고 이제 뒤에 또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저희 나눴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전반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청소년 마을학교 영화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김해 시민영화제 김신혜 그래서 기획단으로 활동해서 좀 독립영화를 좀 많이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독립영화를 책방에서 좀 많이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진행은 내년에 하겠다 했는데 올해 바로 그냥 올해 진행해라. 원래는 승단쌤이 진행을 주로 하셨는데 나는 오늘은 연주에만 전념을 하겠다. 지난주에 음악회 하셨잖아요. 너무 바쁘신 거예요. 연주하랴 진행하랴. 그래서 오늘은 우아함을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승단쌤을 위해서 네, 희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오늘 생일 한가운데 8주년 행사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생가 8주년 생일 파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축하 연주가 있을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오신 분 계시죠? 예. 네, 기타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일권 연주자님인데 지난번에 나도 모르게 막 떼창을 하고 있고 막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할까요 부르면서 우리 세대 노래다 했더니 막 오명호 선생님이 아니라면서 저희 세대 노래라는 막 의미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연주 오늘도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일권 연주자님 연주를 듣고 그 다음 곽승란 연주자님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그 홍익공원 그 축하 공연 무대가 있었는데요.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오늘 또 생애 또 그 한가운데 또 8주년이 됐다고 그러셔가지고 또 기념 축하 공연을 제가 그 전에 동남아 손해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은 평생 못할 것 같지만요. 이렇게 손해 공연이라도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예, 뭐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마이크 작기만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계속해서 노래 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랑인가 봐. 너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난 너처럼 세상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리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를 위해 떠날 거야. 또 어떻게 아시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이에요. 네, 이 곡은 저희 박태남 대표님의 대표곡이시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선곡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생가책방의 엔터테인먼트 소속 저희 유일한 생가책방의 가수이자 네 2호를 담당하고 계시는
제가 순단쌤 연주하면 문화의 전당에서 완전 열정적인 빨간 드레스를 입고 오페라 유령을 불렀던 그 장면을 정말 잊지를 못하거든요. 저분이 어느 순간 우리 책방에 오셔가지고 고전 강독을 듣고 계시고 막 음식을 해오시고 하시는 이 모습이 정말 진짜 반전의 매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활동 영상 안내문 안 한다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시고 연주까지 지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 또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8주년을 기념하여 한마디 하시고 네, 연주 우선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뭐 억지로 하고 그러세요? 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저 연주 좀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러시면 안 홍보 되죠. 영상도 뭐 만들 필요 없다는데 제가 굳이 하겠다 해가지고 감장 설정하면서 했는데 좀 차이가 나네요. 저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태주 씨의 물놀이 아마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물놀이 한 곡과 다음 곡은 또 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넘어가는 그 대가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노래는 이것도 뭐 급작스럽게 준비하긴 했지만 안치환 씨의 오늘이 좋다. 네, 오늘 이 8주년 행사에 또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이 곡 가사를 같이 준비했는데 보시면 죽지 않고 만나서 우리는 참 좋다. 네, 이게 가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사랑 음미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 오늘이 좋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만적인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정말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승란 선생님. 가사가 오늘이 좋다라는 참 가사가 와 닿네요. 오늘 정말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두 분 연주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8주년 생일 파티에 딱 어울리는 곡을 선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네, 박태난 대표님. 이제 박태난 대표님 하면 이제 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저도 참 이렇게 저희에게 뭐랄까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는 나무 같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그 한 자리에서 정말 단단하게 커져가는 나무 한 그루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 한 해 박태남 선생님께는 좀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인사말을 들어보고 이제 활동 소개는 또 박태남 대표님이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런 말도 안 하시는데 뭐 나무 같다더니 뭐 네, 제가 안 하셨으면 저 얘기를 언제 들었겠습니까? 진짜 그 8주년, 이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래요. 저도 몰랐는데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참 좋아한다면서요. 돈이 많이 들어오나요? 8주년. 근데 올해 돈이 들어왔나? 잠깐 일단 좀 생각해보고. 네. 8주년 뭐 한 해가 쉬웠던 점은 한 해도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참 개인 인사가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힘들었을 때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과제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뭐 마을학교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고전 공부도 그렇고 이제 일상을 꽉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채워준 그런 일들이 있어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깊이 나쁘거나 힘든 생각으로 빠져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장 힘들 때 지켜주는 것은 여기 사람들과 생각에 함께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이 아닌가. 올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8년 동안 제 개인사적으로 저희 집안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물론 뭐 소소하게는 많이 일어났지만 이게 새삼 그렇게 이제 너무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8년은 사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노래 가사처럼 저는 이제 지나간 시간들이 참 고마워요. 너무 잘 지나가줘가지고 그때는 죽을 것 같고 힘들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이 시간들이 다 발효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지나가줬구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거기에 바로 선생님들이 다 계신 거죠. 이런 선생님들 함께 계셔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뭐 제가 지나온 게 아니라 같이 지나온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연말에 금요일 시간에 이 자리에 다 와서 이렇게 이 시간을 아주 기쁘게 이렇게 그 축하해주러 오셨다는 것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생가 식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꽃도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네, 꽃도 받고 했는데 사실 이 꽃들은 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공간을 같이 꾸리고 지키고 또 안타깝게 또 바라봐 주시고 그랬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리는 저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꽃도 좀 가져가시고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소개라고 저희가 차례 그렇게 있는데 실은 이제 활동 소개는 영상으로도 보셨고 조금 이따가 함께 읽을 문집 안에도 활동 소개들이 문집이 사실은 많은 활동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서 따로 활동 소개를 제가 말씀으로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까요? 진행자님.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순단생 공연 끝났더니 바로 내일이 그 순서가 있었는데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네, 저희가 10주년 행사는 굉장히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진행을 마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니 네, 약간 긴장이 되네요. 10주년 좀 욕심내고 있었는데 네,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8주년 행사를 하면서 생각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태남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그 활동 이 스토리를 들으면 정말 울먹울먹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8년을 보면서 오늘처럼 심플하고 간단하게 안 하신 적은 처음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리라 이런 자신감에서 오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항상 이 저희가 우애와 연대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반미정 선생님은 여기 인문 대피소라는 말도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우정의 공화국을 꿈꾸고 계십니다. 글을 여는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우리 태남 선생님의 저 꿈은 어디까지인가 항상 네, 내년에도 기대하면서 네,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다음 순서는 선생님들이 다 한 분씩 소개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 손님 두 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서 이제 8주년 축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이 모든 그 책방에는 여러 동아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알차게 독서 모임을 오래 잘 하고 있는 골목 독서회 대표님 갑자기 이름이 요즘 단기기 현상실증 같아서 네, 김금수 대표님의 축하 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골목에서 얼굴을 맡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지금 제 뒤에서 야유가 막 나오고 있는데 골목 독서의 전 회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공간이 한대의 공간, 우애와 한대의 공간이라고 우리 저기 밖에도 걸려 있고 한데. 골목 독서에 오면 여기가 진짜 환대의 공간이 맞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예. 그 사회에 나와서 이런 모임을 해서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생각을 해봐도 왠지 이 특정한 이유를 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독서에 나오면 독서에 묘한 그런 느낌이 있고 환대를 받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환대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골목독서회 좀 자랑을 제대로 조금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 운영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나왔고, 사실은 우리 책에 보면 골목독서회 우리 총무님께서 골목독서회 1년 동안 이렇게 잘 생활했어요 라는 글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저도 이렇게 골목독서회에서 이렇게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올해 읽은 책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월부터 조나단 스위프트의 글리버 여행기, 서머셋 mom의 변도날, 윤홍길의 완장, 조국의 벚꽃은 산책, 그 다음에 배삼식 희곡집 3월의 눈, 그리고 한나 아렌트 세 번의 탈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 관계의 물리학,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도 갑자기 뿌듯해졌어요. 이런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면서. 예. 저희 골목은 책 모임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와서 책을 읽긴 하지만 우리
이제 또 다니기도 많이 다녀요. 올해는 박재구 선생님이라고 저 삼랑진에 그 연못 호수 위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도 별장에서 우리 골목 독서회도 했고요. 그리고 마사에 그 마사 터널 별이 잘 보이는 곳에서도 골목 독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회만 하면 심심하니 소풍도 한번 가자 해서 양산의 통도사 뒤로 해서 평산 책방까지 가서 우리 걷기 소풍도 한번 했고요. 우리는 또 그 책 읽는 문화재단에서 거기 이 독서 지원 사업에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해서 그건 우리 운영 선생님께서 여기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무려 120만 원 탔어요. 그래서 책도 보고 이혜영 교수님 우크라이나 신세계 질서 지은 책 그분도 우리 그 비용으로 모셔가지고 진짜 우리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그런 것도 잘 느꼈고 그런 내용은 요 책을 한번 책의 골목 독서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골목 독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골목에서 제일 가는 우리가 모두입니다라는 자부심이 있고 10주년, 20주년이 되어서 우리 생가가 더욱더 발전하고 그래서 더욱더 발전할 때도 우리 골목이 우리 생가에서 제일 가는 모둠이 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골목에 글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여기 한정희 선생님 요 글 읽으시면 되고요. 영상을 담당하고 계시는 운영 선생님께서 우리 지난 골목 독서회에서 지난 1년을 어떻게 생활했는지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큰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감동적입니다. 만드신다고 수고하신 조원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골목독서회 분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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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목독서회 정말 너무 멋지고 제대로 준비해 오셔가지고 다음 분 발표하시는 분 너무 부담되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 모임 말고도 청년 독서 모임도 있고 5년 넘게 지속해온 오카리나 수업도 있는데 저희 이제 곽승단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끌었던 모임이었는데 저희 거는 안 만드셨네요. 네. 그래서 마음이 지금 골목독서에 푹 빠져있다. 네, 좀 섭섭하고요. 네, 다음번에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녹색평론이라는 모임도 있는데 거기서 저희 윤남식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의상까지 맞춰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생전 안 입는 이렇게 예 신발이 이렇게 없어서 딸내미 신발을 신고 왔더니 벌써 여기 물집이 잡혀가지고 예 생의 한 가운데 예 8주년 벌써 되었네요. 정말 예 팔을 옆으로 하면 메비우스처럼 되죠. 아마 우리는 이 공간이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문정신으로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8주년은 그런 의미. 예. 예. 사실은 김해에서 이런 공간을 늘 꿈꾸었고 사실은 우리 녹색평론 독자 모임이 20년 전에 이제 공간이 없어서 회원의 아파트에서도 또 회원의 개인 공간에서도 개인이 이제 그 영업하는 칼국수 집에서도 하면서 여러 공간을 이제 뭐 이동하면서 전전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동하면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녹색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고민을 했던 마침내 이제 집을 찾았어요. 생의 한가운데라는 집을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게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편안하게 술도 마실 수 있게끔 늦게까지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저희가 그 속에서 아마 새로운 세상들을 꿈꾸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돌이 혹시 아시나요? 자유의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가 이제 자기의 세상으로 이제 그 넓은 바다로 돌아간 지 3년이 됐거든요. 이 돌고래가 단순한 돌고래가 아니고 그 돌고래를 동물원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낼 때도 이제 얘기했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만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막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평론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 녹색평론이 하는 목소리와 다르지 않는 목소리들이 다른 그 모임으로 뭐 골목독서 엄청나게 이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저희 다 이렇게 읽고 같이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 이름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애와 연대를 나누면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하나의 그 존재로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두서 없어서 요 정도로 하고,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구절을 잠시 읽고,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게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제노사이드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학살했던 제노사이드에 이어서 이제는 지구 비인간들을 이제 대량 학살하고 있는, 우리가 수라에서 보았던 그 엄청난 조개의 죽음들, 이런 대량 학살들이 이제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지 말자 거고요. 이건 이제 이문재 선생님의 끝이 시작되었다라는 시에서 좀 부분입니다. 바야흐로 끝이 시작되었다. 춤추고 노래하자. 안팎의 새 것을 마중하자. 이번이 마지막 끝일지도 모른다. 이 시작이 처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첫 시작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병호 님이 이 시대는 지구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양한 생명이 어울려 살 만한 곳으로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 8주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역시 너무 좋은 말씀, 진중한 말씀 들려줘가지고 또 이제 마음을 좀 다 가라앉히는, 네, 두 분께 일단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오늘 행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 딱 2개가 남았는데요. 문집 읽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문집은 이제 박태남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이 문집이 불과 여는 글이 3일 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 3일 전에 마지막 글을 태남 선생님이 보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만들 때마다 정말 놀랍니다. 저도 이제 종횡무진이라는 책을 편집위원인데 저희는 지금 늘어서 9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책 한 권 만드는 게. 근데 정말 박태남 선생님은 혼자서 이런 책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을 하고 이 바쁜 와중에 그걸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좀 도와드리려고 해도 저희는 뭐 이런 일정들이 많고 해서 정말 이제 이게 보면서도 이제 선뜻 못 도와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만 봐도 정말 굉장하신 분이다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자원해 주실 분을 좀 편집에 좀 참여해서 내가 이제 좀 나눔을 하겠다, 이런 자원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 너무 잘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모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한가운데 이 글은 태남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하시지요, 진행을. 그냥 이 자리에서 다음 편집 같이 이렇게 해주실 분을 그냥 지명하세요. 자발적인 편집을 좋아하는데요. 네, 손 드세요. 3명만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뭐 큰 걸 시키진 않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후원비를 받아와라 뭐 이런 거 정도 제가 시켜드릴 수 있어요. 네, 진짜
진짜 이 책 만드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굉장히 또 하고 나면 뿌듯하고 잘했다 싶고 할 때가 되면 막 온몸에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래요. 이게 제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구한테 어떻게 글을 받아야 될 것이며 또 많은 찍었던 사진들은 다 어떻게 또 뭘 수집할 것이며 이게 뭐 A부터 Z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책을 만들면서 저희가 지나온 시간을 기록할 수 있어서요. 제가 책을 만들기로 한 게 1년을 지나면서 이게 첫 해 여기 문을 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워서 슬프고 기쁘고 막 이런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이었는데 그런 순간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아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들을 다 어쨌든 간에 알고 있고 이게 왜 일어났고 어디에서 이 일이 시작됐고 왜 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건 저밖에 없어서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다 흩어지겠구나 사라지겠구나 해서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다 정말 1호, 2호 하고 만들 때 저 진짜 밤새도록 울면서 만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면서 막 새벽에 혼자서 막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또 잘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그 전까지는 이거 만들 때 제가 밀양인쇄라고 밀양에 있거든요. 밀양에 가서 교정을 하루 종일 보고 다음날 새벽까지 교정을 보고 새벽에 제가 넘어오고 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는 넘어가지 않고 앉아가지고 전화기 붙들고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정을 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크나큰 발전이고요. 이게 책 만들 때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여는 글. 제가 지금 8번째 걸음인데 8번째 걸음 그걸 이제 제일 늦게 써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거 쓰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이걸 다 어떻게 그 해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지? 뭐 그런 생각부터 해서 보통 쉬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글쟁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요 글도 정말 어제 아래에 새벽 꼬박 새고 아침 5시가 넘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5시를 맞이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시간을 여기서 잤고 그 다음날 여기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글이다 뭐라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함께 읽을게요. 이렇게 문집은 함께 읽을 때 제가 봤을 때 아주 이렇게 만든 보람이 그때 같이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표지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표지 그림은 김선경 선생님께 지난해에 그려주신 거고 7호 문집 안에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쁘죠?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예쁜데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만나시는 사람들 엄청 예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여기 예쁜 공간들을 지켜오셨습니다. 문집을 올해부터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약간의 후원금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또 사업하고 남은 비용 이런 것들로 이제 문집을 만드는데 보태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무런 보조금 없이 저희 생각 책방을 아끼시는 분들의 후원금으로만 이 책을 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곳에 앉아 계신 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후원금을 내셨습니다. 네, 박수로 좀 크게 이 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 한번 그냥 잠깐 봐주시겠어요? 순서만 한번 볼게요. 8번째 걸음 있고 여는 시를 써주시는 선생님은 공상균 시인이세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기에서 생가축제 6회 생가축제 때 그 강의를 하셨어요. 공상균 시인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절 독서 요 전쟁 자본주의 시간 그 김주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서치현 선생님이 글을 주셨고 생가 골목 독서회는 한정희 선생님께서 그 골목 독서회 역사를 일러지는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가 푸성기 독서 모임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글을 쓰신 조현주 선생님 못 오시는데 모임에서 가장 푸릇푸릇한 청년 한 분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나영 선생님이 저기 그때 그 아드님 전시 여기서 진행하면서 그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배움터 여기 이제 곽승란 쌤하고 이재 쌤하고 활동 후기를 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선생님의 카타리나 블룸의 모습에서 이방인보다 요 책은요, 요 독후감은 조금 소개를 하자면 이번에 그 협성문화재단에서 하는 독후감 공모대회가 있습니다. 그 공모대회에서 입선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상 받는구나 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이분 아까 그분 아니십니까? 네, 그 사람 건축 도시 건축을 전공하셔서 김금수 쌤은 건축을 전공하셨고요. 김금수 쌤께서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거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박재구 선생님이 아직 못 나오셨는데 오늘은 네, 일출을 가셔가지고 느꼈던 소감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책방 생각 이 코너는요 8호에 처음 생겼어요. 김정진 선생님 때문에 생겼어요. 네. 네, 책방 소개를 김정진 선생님께서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반미정 선생님께서도 네, 책방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정길 씨는 아마 김정길 청년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쪽에서 민문이라는 독서 모임에 그 모임 리더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이제 뭐 잘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가서도 자주 옵니다. 네, 멀리 간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주말에 오면 들릅니다. 그래서 글을 좀 내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유진 선생님도 독서 모임을 잠시 했었고요. 사진을 잘 찍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재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김신혜 영화제 했던 후기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의 녹색평론 독자 모임에 김현정 선생님은 시를 한 편 주셨습니다. 자작시예요. 이 자작시는 이문재 선생님하고 시 이어쓰기 하면서 쓰신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녹평의 정신을 아주 잘 담고 있고요. 꼭 한번 꼼꼼히 읽어보셔요. 그리고 이제 김주현 선생님 글은 김주현 쌤은 그 인제대 그 리버럴아츠 교육학부의 교수님이신데 요 뒤에 나오는 나를 위한 글쓰기 이문재 선생님과 진행한 나를 위한 글쓰기에 함께 모여서 글을 쓴다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 예. 그걸 이제 논문으로 쓰셨어요. 네, 그걸 이제 제가 그 원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글쓰기 아주 뜨거운 시간이었죠. 8주 동안 이어진 뜨거운 시간 그 결과를 선생님들께 공유하려고 제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시 이어쓰기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시 이어쓰기 삼양진의 야외학습도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집의 그 순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밤새도록 쓴 8번째 글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8번째 너는 대난 선생님 이사를 했습니다. 생가는 그대로 두고 사는 집만 옮겼습니다. 장맛비 잠시 멈추고 무더위가 엄습한 7월 27일의 일입니다. 생가를 계약했던 그날처럼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전날 짐을 싸고도 믿기지 않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무엇보다 고락을 함께한 아픈 친구를 두고 혼자만 도망치는 것 같아 집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무리 샘물해봐도 생가를 옮기지 않고 사는 집을 바꿀 수 있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생가를 집과 분리해서 시켜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생각은 늘 막히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남편이 아팠습니다. 척추 협착과 디스크가 겹쳤습니다. 통증으로 밤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잘 걸을 수 없게 된 몇 개월 사이 남편의 다리 분위기 쏙 빠졌습니다. 집으로 이어진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난간을 잡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지요. 가늘어진 다리를 떨며 한 계단씩 걸음을 내딛는 뒷모습을 보다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꽃이 만발한 봄이었습니다. 4월부터 남편의 치료와 생활을 돕기 위해 근무지가 있는 서울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가는 책방 식구들이 맡아주었습니다. 오명호 선생님은 붙박이를 다 채워주셨고 다른 분들도 더 자주 드나들며 온기를 지켜주셨습니다. 장모 상망이라고 했던가요? 벗들은 고전 속 문장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덕분에 한쪽의 무게를 덜어내고 다른 한쪽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왕이면 이 시간을 즐기자고 하늘이 준 선물로 여기자고도 했습니다. 남편은 회복이 더딥니다. 아픈 시간을 함께 지내는 동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참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나의 지금을 사느라 또 다른 나의 지금을 외면했습니다. 웬만큼 다급하지 않고는 가족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될 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지금 생각해도 타당한 생각도 함께 흔들려야 합니다. 끝까지 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소중한 관계는 골마하겠지요. 생각이 속도를 냈습니다. 생각을 두고 집을 옮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다시 큰 빚을 냈지만 기쁘게 감당해보려 합니다. 일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가에서 약속한 일들은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2월 논어 강독을 시작으로 제6회 생가 인문 강의 축제, 4월 한갑삼이, 7월에서 8월 마을 학교 진행과 미디어 리터시 공부, 9월에서 11월까지 나를 위한 글쓰기, 시 이어쓰기, 영화 상영, 12월 홍익공원 세단장 축하마을 음악회까지 참 숨가쁜 1년이었습니다. 혼자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여럿이어서 가능했습니다. 책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 어느 순간 자신을 책방 식구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온 시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꽃 같은 순간이 생가를 지켰습니다. 돌이켜보면 8해를 꽉 채운 생가의 시간은 한나 아렌트가 말한 우정의 고가국을 구축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우정의 실천이 공공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우애와 한대의 인문 공간이라 이름 붙인 이곳에서의 모든 시간이 그랬습니다. 특히 올해는 참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을 학교 참여 학생과 부모님들, 나를 위한 글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신 말이 뭉클합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글쓰기에 참여해보라고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씩 곱씹으면 내년까지 굶어도 배고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경 작가는 사람 환대, 사람 장소 환대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 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8년 동안 생가라는 정원을 함께 가꾸어 주신 번님들 깊이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발자국 소리가 쌓여 또 다른 동료 시민들에게 새로운 장소를 선물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른 보기에 생가도 남편의 허리도 좋아지는 속도는 느리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연스럽게 걷는 순간이 멀지 않은 곳에서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길이끈을 세우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가슴 설레는 일들로 생가의 시간을 채워가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밥 비우느라 살피지 못한 안팎의 그늘을 가꾸는 데에도 마음을 쏟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돌아온 오랜 벗에게 눈물겹게 감사한 새벽입니다. 우정의 봉화국은 곧 감사의 봉화국입니다. 2024년 12월 6일 새벽 5시 부득이 밤을 밝히고 말았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째 글에 적혀있는 말 그대로 지금 8주년 맞이하는 제 마음이고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사실 뭐 무슨 행사를 하면 플랜카드도 멋지게 걸고 뭐 근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곤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밥 먹고 이제 요거 생가 축생 8주년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게 아마 이것보다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잠깐 보여진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미 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편안해졌고, 제 편안해진 그 마음 밑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모두 다 잘 이렇게 안착하고 계셔서 거기에서 오는 그 편안함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책안에 책갈피가 꽂혀져 있는 곳이 있나요? 책갈피가 있나요? 책갈피가 꽂혀 있는데 제가 쓴 시입니다. 세상에. 무섭지 않습니까? 우주는 끊임없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빠르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빠르게 계속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우리는 병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와 햇빛은 변함없이 그대로 주어지는데 말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공기는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햇빛도 없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물건들이,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것을 자꾸 취하려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오직 인간만이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려 합니다. 인간의 손이 발이 닿은 것에만 변화가 옵니다. 왜 그런가요? 변신을 해야만 합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야만 합니까? 새로운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새로운 것들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병입니다. 변화는 때로 병을 부릅니다. 전쟁을 부릅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행위들, 세상은 그런가 봅니다. 멈출 수 없는가 봅니다. 지구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자전은 계속될 텐데 라며 휩쓸려 갑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속 존재로 여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순환하는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자꾸 우깁니다. 어쩔 수 없다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언제? 지금이요. 어서 오세요. 인문책방 생애 한가운데입니다. 김정진. 인문책방 생애 한가운데를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위치를 설명해 보라고요? 글쎄요. 딱 어디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인터넷 지도를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주차는 어떻게 하냐고요? 골목에 주차할 수 있기는 한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지공원에 주차하시고 길 건너 올라오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참 생가 그러니까 인문 책방 생의 한 가운데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생가라고 줄여서 대부분 불러요. 생가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 게 떠올랐어요. 홍익공원 널리 이렇게 한다는 뜻의 홍익이겠죠? 아마도요. 그 공원 바로 앞에 생가가 있어요. 2층 주택 건물인데 1층이 생가예요. 하얀 벽에 담쟁이가 타고 올라가는 아늑하고 따뜻한 그곳이 생가 맞아요. 생가에 잘 찾아오셨어요. 이분 정말 힘들게. 자, 저는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해요. 2019년 12월 생가에서 처음 책을 구매했어요. 김해시에서 온라인 서점이 아닌 동네 책방에서 도서 구입하기를 권장하기도 했지만 인문 공간으로 알려진 생가와 인연을 맺고 싶었던 욕심이 앞섰죠. 생가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대표님께 연락했어요. 조용하고 느리면서 단정한 서울 말씨의 박태남 대표님에게 빠져든 순간이었지요. 저는 긴장하면 말이 빨라져요. 처음 박태남 대표님과 통화할 때는 대표님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먼저 추측하고 이런 뜻인가요? 라고 물어댔어요. 그때마다 대표님은 웃으며 천천히 끝까지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대표님과 이야기하는 법에 익숙해질수록 경청의 기술이 늘었어요. 처음 대표님과 만난 순간이 기억나요. 도서관에 주문한 책을 납품하러 오는 길이었죠. 책이 가득 담긴 상자를 무리 없이 옮기셔서 놀랐어요. 천하장사 같았어요. 상자를 내려놓고 제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셨죠. 낯을 가리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어요. 버벅거리는 제 대답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한참을 서서 이야기했어요. 앉으시라는 말도 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을 알고 싶었어요. 생가가 궁금하고 가보고 싶어졌어요. 작년 6월 제가 다니는 작은 도서관과 생가가 협약을 맺었어요.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의 관계를 책 구매와 홍보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박태남 대표님은 작은 도서관에서 작가 강연을 추진하셨죠. 자신 없었어요. 작가를 모셔서 행사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표님은 무조건 하면 된다고 하셨죠. 대표님을 다시 봤어요. 이런 추진력 덕분에 오늘의 생가가 있는 것이었어요. 작년 8월 이건우 작가님을 작은 도서관에 모셨던 것은 잊지 못할 귀한 경험이 되었지요. 그날을 계기로 기회를 잡는 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회는 잡는 거라는 것을 배웠어요. 특별한 행사가 없는 생가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강연 때에는 비었던 테이블 위로 책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궁금한 책들을 덜쳐보며 새삼 깨달았어요. 이곳이 책이 주인인 책방이구나. 가끔 강연이 있는 날 책들은 잠시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거였어요. 그 뒤로는 생가에 있는 책들도 궁금해졌어요. 대표님이 이 책을 선택하는 마음도요. 가까운 지인들과 약속 장소를 생가 근처로 잡아 생가에 들러 책 선물을 했어요. 생가를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지인들이 어떤 책을 선택할지 예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죠. 제 예상과 맞아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올해 조 배병삼 교수님의 논어 강독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가에 더 깊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 생가는 제 일상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수업을 마친 후 강연장에서 책방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테이블과 의자에 재배치는 필수였지요. 누구랄 것도 없이 함께 팔 걷어붙이고 정리하면 금방이었어요.
올해 하반기 배병삼 교수님의 논어 강독이 잠시 멈추었어요. 아쉽기 그지없었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이문재 선생님의 나를 위한 글쓰기로 꽉 채웠어요. 매주 글을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길잡이 선생님과 글쓰기 동기님들과 함께여서 완주할 수 있었어요. 진리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생가는 여러모로 불편한 곳이에요. 생가를 찾아가는 것, 강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다시 책방으로 꾸미는 것, 좁은 주방에서 먹거리를 마련하고 설거지하는 것, 그리고 좁고 불편한 화장실.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곳. 아니, 불편함이 오히려 매력인 곳이에요. 인문 책방 생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환대와 우애를 배워요. 사람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문 책방 생의 한가운데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잘 써주신 거지? 이렇게 아무도 지금 8주년 될 동안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수 없으시고 참 올해 정말 진짜 너무너무 뭉클했습니다, 선생님. 네, 김정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책갈피가 꽂혀 있죠? 네, 영광입니다. 네. 2023년 골목 독서의 이야기 한정희 선생님 누구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읽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물 한 잔을 음미하고 끔뻑이는 눈으로 창가 블라인드를 올려 바깥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다 보았다. 목소리는 별론데 내가 읽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계속해 보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는가. 동트는 쪽 사물들이 햇살을 받아 분홍빛을 띤 소녀 같다. 창가에서 느끼는 동트는 속도는 서녁에 금세 어두워지는 것처럼 빠르다. 공존하는 빛과 어둠, 그 속에서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반복되는 일상에 새롭게 다르게 느끼는 11월의 아침이다. 2024년 골목 독서회에서는 10월까지 10권의 책을 열심히 읽고 생각과 삶을 나누었다. 이를 조나단 스위프리의 글리버 여행기를 시작으로 스무셋 몸의 맨도날, 윤홍길의 완장, 조국의 벚과전 산책을 읽었다. 알면 알수록 풍자의 신음을 느끼게 되는 후이농국 이야기다. 글리버 여행기. 나는 완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법의 정신과 해석,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배삼식 희곡집 제3월의 눈은 밤하늘을 배를 보여주고 10번 독서의 회장님, 제가 읽으니까 좀 너무 감각이 안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삼식 희곡집 3월의 눈은 밤하늘 별을 보여주고 싶은 독서회 회장님 덕분에 계락당 분점 김해시 생민면 금공로 380에서 진행했는데 희곡 속 인물들의 삶과 슬픔을 나누기에 참 좋은 공간이었다. 또 삼랑진 돌담마을 은백제 주인장 박재구 선생님 댁에서는 김밥, 삶은 감자, 수확한 오이와 과실, 족발까지 맛있는 밥상을 대접받았다. 마당 정자에서 한참을 나눈 한나 아렌트 3번의 탈출은 아렌트의 사유를 나누고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보편적인 답은 분명히 있다는 아렌트의 사유에 공감하며 마무리했다. 그리고 7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 8월 관계의 물리학, 9월 삶의 한가운데 책 이야기는 시원한 책방에서 함께 나누었다. 내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책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이다.
독서회에서 저자와의 만남을 고민하던 중 이 책의 저자를 모시고 직접 강의를 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책방 대표님께서 만남을 연결해 주셨다. 다소 두껍고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한 책을 읽어야 했다. 날짜는 다가오는데 책을 펼치기 전까지 묵직한 부담감으로 화려한 책 표지를 며칠 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마음을 가다듬었다. 한때 동족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핍박하는 러시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또한 걱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펼치자 부담감은 곧 호기심으로 변했다. 책에는 분명 기존 언론이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잘 모르는 용어와 인물이 대부분이라 검색해서 찾아가며 책 읽기를 시도했다. 마이단 봉기, 하이브리드 전쟁, 스테판 반데라, 폴란드인 20만 명을 학살한 사람인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음, 올레나 세메냐카, 우크라이나 극단주의, 민족주의 세력의 퍼스트 레이디, 이데올로거 등 인물과 사건을 알아가면서 이 책을 읽어야 했고 이 혼란을 저자에게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은 뜨거워졌다. 7월 13일 생가 책방에서 저자와 독자는 만났다. 프레스티튜트, 프레스와 에티튜트의 합성어, 언론이 대놓고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함의 현상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미국, 영국, 유럽의 언론, 그리고 그대로 베껴 쓰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행태가 심각했다. 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보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러티브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전혀 고립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흔들림이 없으며 오히려 상대의 힘을 빼는 소모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러시아를 침략자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보는 시각은 이 전쟁을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것과 같고 균형적인 시각을 찾기 위한 독자의 노력이 절실한 시대라고 했다. 3시간이 넘는 강의가 끝난 후 독자들의 생각은 달라져 있었다. 지금껏 러시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시각만 봐왔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음을,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안전하려면 정확한 시선을 키워야 함을, 적어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는 노력을 소감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지를 돌아보게 한 훌륭하고 인상적인 강연이었다. 평소 관심이 없는 부분, 나와 관계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뻔했다는 것이 아찔하게 느껴졌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아픔에도 나와 남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 강연이었기에 정돈되지 않은 소감이나마 나누고 싶다. 조금씩 자신의 허물을 알아가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 참 사람다운 일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 책을 읽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도 좋은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면도날의 주인공 레리는 어느 날 해 뜨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도울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존재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취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며 그 결심을 향해 떠났다. 레리, 아렌트, 니나. 골목 독서에서 만난 인물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조금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날이다. BTS가 활동을 쉬는 동안 나도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살펴보니 모르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려 애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목 독서회 총무를 하면 성장하지 않을 수 없나 보다. 네, 우리 기승전 BTS입니다. 내년에 골목 독서회 경쟁 총무님 자리도 좀 위태롭습니다. 총무를 하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혹시 지금 책갈피가 어디에 있죠? 책갈피가 있으신 분 없습니까? 네, 네, 박승만 선생님 글을 한 편 읽고 가겠습니다. 어린 돌산댁을 한번. 어린 돌산댁 박승만. 내 고등학교 때 별명은 돌산댁이었다. 선생님들이 지어주셨는데 누구든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호칭이 참 좋았다. 돌산댁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섬소녀, 어부의 딸, 건강한 몸과 어리숙한 촌년의 순진함까지.
우리 집은 여수시 돌산의 평사리 평사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뒷곁 부엌 창문 아래 야트막한 보일러실 위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보일러실 위에 동생과 나란히 앉아 바다 위로 넓게 펼쳐진 홍시 같은 노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었다. 멀리 섬 사이로 지나가는 배들의 모양만 봐도 우리 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그곳은 기다림의 장소였고 엄마 밥 짓는 냄새를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엄마의 품 같은 곳이었다.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님과 우리는 숨바꼭질 같은 일주일을 살았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작업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어쩌다 새벽 일찍 장어와 잡어를 내다판 아침과 주말 오후 몇 시간, 그리고 얄궂은 날씨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쉬어야 하는 경우였다. 평일의 대부분은 동생과 둘이 자거나 옆집 할머니나 큰댁에 계신 할머니랑 잠을 잤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고인다. 조금의 짬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걱정이 되어 뻘 묻은 얼굴을 닦을 여유도 없이 밥다라이를 이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오시던 엄마.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녀와서 먹도록 차려놓은 밥상 위에 사랑해라는 쪽지를 남기고 걱정을 털어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을 엄마. 그 곁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며 우리의 고생이 당신의 부족함인 듯 술로 달래며 묵묵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고독했을 아빠의 책임감의 무게까지. 이상했다. 왜 우리 가족은 외식도 한 번 못하고 부곡 하와이도 못 가고 함께하기가 이렇게나 힘들까? 그런 이유에선지 부모님은 그들의 삶터를 보여주시기로 결심하셨던 것 같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함께 소풍을 떠났다. 잔잔했던 수면 위 반짝이는 물결, 매끈한 바람의 향기, 우리를 감싸주는 햇살의 따뜻한 감촉까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마법 같은 1박 2일이었다. 동네가 아련하게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다다르자 우리 배는 서서히 속도를 늦췄다. 그와 동시에 엄마는 우리를 다리가 있는 선미에만 있도록 이르시고는 뱃머리로 가시더니 배의 속도에 맞춰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작업 중간중간 틈틈이 우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보냈던 부모님의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나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충만감으로 가슴 벅찼다. 부모님의 고된 작업 후 우리는 갑판에 동그랗게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다. 동그란 스텐통 식은 밥에 김치와 계란말이, 분홍 소시지전과 나물 반찬이었다. 육지와 바다로 떨어져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한다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물 일을 하고서부터는 낚시질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던 아빠는 우리에게 재미삼아 해보라며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어서 지렁이를 낚시바늘에 끼워주셨다. 쩍쩍 부딪히는 파도에 맡긴 배의 고요한 흔들림에 내 몸도 출렁출렁 나른할 즈음 잡고 있던 낚싯대에 입질이 왔다. 확 당겼더니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역시 우리 승단이는 복이 많다며 한마디 거들어주시는데 기분이 최고였다. 어느새 별빛과 달빛을 품은 바다는 굶실굶실 일렁였고 물에 잠길 듯 작은 배는 반짝이는 야광충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손으로 휘 저었다. 내 손길 따라 반짝이던 부드러운 감촉은 아직도 생생하다. 아빠는 갑판에서 동생과 엄마랑 나는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조그만 기관실에 발만 넣고 두꺼운 작업용 털잠바를 덮고 잠이 들었다. 이른 새벽녘 기계 소리에 잠이 깼다. 어느새 부모님은 낮에 작업한 그물을 다시 걷고 계셨다. 그와 동시에 걸려든 고기를 다라이의 종류별로 나눠 담는 엄마 손이 바빴다. 돌산대교를 지나 종화동 부두에 내리자마자 엄마는 생선이 죽어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싶어 생선 다라이를 이고 또 뛰어가셨다. 속도를 최대로 올려 집으로 향했다. 엄마는 뻘무준 갑판을 씻어내고 우리는 다리를 잡고 있는 아빠 곁에 서서 세찬 바람에 엉겨붙는 서로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재미나게 웃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무작정 부모님을 기다리던 부두 앞 기름집 창고를 지나쳤다. 아빠는 앞서 걷고 동생과 나는 엄마의 다라이를 나눠 들고 집까지 함께 걸어갔다. 늘 술을 즐기시던 아빠도 이날은 맑았다. 엄마와 통화를 했다. 엄마 초등학교 때 우리 바다에 소풍 갔다 온 거 기억나? 소풍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체험해 주려고 갔지. 아 그래? 그때 뭐가 기억나? 네가 그러대. 우리는 그냥 배만 타도 힘든데 엄마는 온종일 일까지 하니 얼마나 힘드냐고. 니는 착했어.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일했지. 참 고맙지.
이렇게 우리의 기억은 다르다. 나는 소풍이었는데 엄마는 삶의 체험 현장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향하신다. 혹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좀 제 쉬는 날도 없으시다. 다가오는 아빠의 생신날에는 두 분 좋아하시는 샤브샤브도 먹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며 소풍 가듯 하루를 함께 보내고 와야겠다. 네, 승환 쌤이 참 뭐 노래만 하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글도 잘 쓰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돌산댁 어머니께서 바다에서 잡으신 문어를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지금 뭐 제가 사실은 몇 개의 책가지를 더 꽂아놓긴 했으나 그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모두 다 읽어주십시오. 보석 같은 글이니까요. 네, 일단 이 정도의 퀄리티의 글이 있구나라고 이제 아까 보셨으니까 이제 안 펼 수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완독해 주시면 네, 10주년에 꼭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생일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선물이 있거든요. 이 선물이라는 게 선물일 수도 있고 선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직접 선생님들께서 뽑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선택이신 거예요. 네. 여기는 아마 선생님들 숫자보다 더 많은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한 장씩만 고르셔야 돼요. 자, 미리 모시지 마시고. 미리 모시지 마시고요. 자, 이제 골라주세요. 네. 얘도 찍어야지. 저희 이번에 순서를 좀 거꾸로 해서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분부터 자기가 벌린 카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손세인 선생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 어쩔 수 없어. 이쪽으로 오셔야 돼. 아이디어가 읽으시죠. 뭔데 이렇게 좋아하시지? 아직 안 봤어요. 오양년 선생님과 중국식 만두 빚기 체험권. 네. 아이고. 선생님들 이 그림 되게 탐나하셨죠? 네. 저 당첨이요. 김성경 선생님이 그려주는 자화상 선물 받기. 그리고 감사드리기. 네. 생가책방 성소 돈거. 제가 기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동주 선생님과 차크닉 1회 유호. 너무 좋다. 찾아봐드린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저기서 나오고 있는. 양종욱 선생님의 물리치 정주쌤하고 같이 얘기 좀 해요. 박경수 표 샤인머스켓 1+1. 와. 네. 그 내년에 받는 거죠? 2024년. 내가 했다 왜? 박지? 만우절에서 오신 오명호 스님과 드라이브 시켜드립니다. 하상봉 선생님과 한우 먹기 1인분만. 더 중요한 거는 계산은 하상봉 선생님이 하심. 평이하네요. 정석 주유소 웰량이 1회 관람권과 무료 세차권. 이게 뭐죠? 문화에 가시면 정석 주유소. 그쪽에 고양이가 하나 있고요. 웰량이가 고향이에요. 네, 세차장도 있고 주유소인데 안타깝습니다. 세차권 말고 주유권도 있었는데 세차권을 뽑으셨군요. 원량이를 1회 관람하시고 세차를 하시면
굉장히 여기 주유소. 정석 주유소 3만 원 주유권. 주유량과 식사료. 박승단 선생님 트럼펫 실물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이제 네, 저는 계락당 공방 1작품 체험. 저는 정말 엄청난 걸 뽑았는데요. 진짜요? 네. 제가 근무하는 데가 한국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한국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커피 두 잔 사가서 선생님과 담고 제가 그 사서입니다. 자, 발을 가지고 오십시오. 원래 걸로 할래요? 팔팔 작은 도서관 도서 대출 받아 저 있었던 거는 우선 넓어서 청소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글 선생님이 자꾸 곤란해요. 저기 지혜쌤 저 다시 한 번만 더. 아니 말이 저 이제 무서워요. 똥손이야 뭐야? 그한테도 다행이다. 이지혜 선생님과 독립영화 보기. 김은숙 선생님과 한낭진 1박 숙식과. 아니 잠깐만. 근데 작년에도 선생님. 네, 제가 네네네. 그래서 안 갔는데 이거 그렇죠. 진짜 맞아요.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네, 그래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과장님. 네. 집주인하고 사니까 안 된 바예요. 제주도 작가의 바다 4시간 이용권. 뭡니까? 가야 돼. 제주도 다시 가야 돼. 가야 되는 언젠가는 가겠습니다. 네, 폰 들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오늘 못 올 뻔했습니다. 집사람이 수술해가지고 못 올 뻔했는데 급히 왔습니다. 쌍꺼풀 수술한다 해가지고 김지혜 선생님과 독립영화 보고 이지혜 선생님과 그러면 예, 뜰한채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및 꽃들이 박대남 대표님과 경운선 산에 저는 생가 2층 북스테이 1박 숙박권이요. 이지혜 선생님과 독립영화. 이동주 선생님과 차크닉 1회 이용권. 저는 생가 2층 북스테이 1박 숙박권이요. 건강 PM 주스 마시고 김원숙 선생님과 해반천 걷기. 저거 김은주 잘못 제 원하는 건데 박하연 선생님과 연지공원 4바퀴 걷기. 우리 가린이가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 제가 요거 저희 딸이 제작을 했어요. 아침에 제작을 했는데 너 이 중에서 뭘 갖고 싶니 했더니 이걸 갖고 싶다 했거든요. 세상에 이게 저한테 뽑혔네요. 예, 5학년 선생님과 중국식 만두 빚기 체험관. 오늘 다 선물을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인지 아닌지 잠시나마 즐거울 수 있어서 이게 사실 서로가 모르면 이게 불가능한 건데요. 그래도 저희가 오랫동안 만났고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고 어디가 가까운지 알고 있어서 만들 수 있는 쿠폰이었거든요. 이건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시간하고 뭔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야기가 쌓였을 때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잠시 즐거웠으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너무 배고프시죠? 진짜 배고프시거든요. 늦을 쯤에 딱 1분 동안 명언이 우리 부성기 친구 늦게 있다가 왔는데요. 명언의 축사만 잠깐 해주세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푸성기 하고 있는 대학생 김명은이고 오늘 8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올해 점점 생가를 좀 더 생가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보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남 행복마을지구 관련해서 생가를 소개하고 제가 여기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나 이렇게 잘 컸어 하고 갔는데 사실은 올해 욕도 많이 쓰고 친구 동기들한테 꼬장도 많이 부리고 아빠랑 싸우고 아빠 술병 나서 다음날 회사 못 가시고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저 어쨌든 잘 자란 청년으로 한번 성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가가 있어서 그래도 작년에도 말했지만 타인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선생님께 감사하고 저 항상 좋게 봐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8주년을 기념해서 골목 독서회에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요거 한번 하고 전체 잘 쏘고 있습니까? 네, 8년간 한 공간을 이렇게 묵묵하게 지켜주신 우리 박태남 선생님께 큰 박수를 보내며 네,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